이런 게 또 생방송의 몸이죠. 아이고, 배 힘 좀 들으라고 다시. 굿모닝 아프리카! 네, 새로운 목요일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만년필 하나입니다. 우! 오늘도 업되게 신나게 또 방송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오시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로 봤는데요. 참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그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아, 정말 유튜브에 댓글이 다는 일이 별로 흔하진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요. 방송 인생에서 그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흔하진 않았는데 어떤 분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이 있다 해서 글이 올려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신나게 달려갔죠.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 아마 약주를 좀 한잔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은 정말 또박또박하게 글자를 적어놨는데 자음이 세 개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듣냐? 지금 나하고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이 무엇인지 맨정신으로 좀 이야기 좀 해. 맨정신. 그리고 그 아래 댓글 단 거 저 한가한 여자예요. 그거 왜 달아놔? 너는 한가할지 몰라도 나 바빠. 진짜 간만에 댓글 있다고 하고 좋아서 달려갔더만 알아먹게 좀 씁시다. 알아먹게 해야. 그래서 제가 가감하게 얼마 없는 댓글이지만 삭제했어요. 잘했죠? 그래도 얼마든지 고민 있으신 분은 와주세요. 와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특히 그리고 방송 시간에 좀 와주세요. 방송 시간에 와줘야 저도 신나고 여러분도 직접적으로 또 저와 대화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와주세요. 아침에 와주세요. 아침에 맨정신으로 좀 정신이 또랑또랑 할 때 본인은 기분이 좋아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겠어요. 내 고민이야. 그게 내 고민. 제가 분명히 힘이 드시면 옆에 있어주겠다고는 했지만 당신의 술 타령을 들어주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술 타령을. 제발 술 먹고 신세풀이 하지 마세요. 제 인생도 고달퍼요. 예. 네, 아침부터 버럭버럭 이렇게 해야 또 에너지가 파워. 네, 굿모닝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네, 아침에 오셔서 질샷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제가 공지사항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제 취업 면접이나 스피커 같은 거는 이제 즉각 이렇게 방송에서도 해주고 채팅으로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데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제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또는 지원 동기 같은 걸 써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캐치는 해주고 발굴은 해줄 수는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직접 작성해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탁은 조금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피를 해줄 수는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피를 해줄 수 없고 여러분들 말을 할 때 화술이나 이런 스피치적 방법들 그리고 자기소개 쓰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대피를 해줄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차 별 좀 눌러줘요. 별 좀. 안 눌러주면 설사할지어다. 자, 기도문을 잠깐 읊었고요. 저는 계속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당진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으쌰으쌰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좀 여러 가지 또 시끄러운 것이 있었고요. 어제 또 이제 새로운 친구가 와서 할랄 식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할랄 식품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이슬람 뭐 식품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유치됨으로써 또 지역 주민들이 이슬람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과연 거기에 IS 테러 분자들도 있을 텐데 100% 걸러낼 자신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국민일보였던 뉴스에서 어제 방송을 보시면 아마 있었던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국민일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국민들 속 지금 살기도 힘든데 정말 신경 써야 될 거 많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하나하나씩 고리를 풀다 보면 또 전반적으로 또 우리의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새벽이 지나갈수록 그리고 아침이 올수록 좀 더 어두운 법입니다. 이제 저희는 해가 뜨기만을 기다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비해서 굉장히 시원한 것 같아요. 지금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춥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에어컨 바람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벽에 오고 다시 오신 분, 반갑습니다. 굿모닝 아프리카! 언제나 이렇게 활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오고 다시 왔고, 네, 그래서 전기의 의존도가 높아서 발전소의 건설을 더 많이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저희가 발전소, 울산 이쪽 지역이었죠? 고리 원자 발전소 이야기하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들어보니까, 가정 내에 쓰는 그런 전기량이 그렇게 높지는 않대요. 오히려 지금 이제 전기량이 많이 쓰는 데가 발전소, 아니 산업 부분, 산업 공장에서 많이 쓰지 가정용에서 이렇게 초과하고 막 그런 건 아니래요. 그리고 이미 있는 자원으로도 충분히 전기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데 굳이 더 지어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일단은 정책을 하는 것은 카리스마적 리더가 아니라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부하 직원들과 아니면 그 자기가 통치하는 사람들과의 같이 합의, 절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여론이 있으면 그때 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막무가내니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자 우리가 이제 한다 너희 그냥 알아들어라 이런 식으로 간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들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속이 상하고 마음 둘 때를 못 찾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고요. 아이고 화면이 꺼졌네요. 예. 네네. 아프리카 창을 좀 보려다가 아프리카 창이 지금 가려져서 제가 잘 안 보여서 예. 그렇죠. 초력 발전소라는 게 풍력 발전소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그 땅값도 보존하고 그리고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또 방송이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이게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해관계가 국민과의 이해관계인데 특정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과만의 이해관계만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감히 그건 아니야! 언제나 혈압 오르는 방송 만년필 하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 읽을게요. 세계문학 어제는 이제 제가 방송 시스템 점검 때문에 버럭 컨셉으로 잡으려고요. 아마 명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이런 걸 또 여러분들이 또 그 톤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죽겠어요. 그래도 해볼랍니다. 네, 고혈압 방송 그렇죠. 고혈압 방송, 저혈당 방송 뭐 이런 거 어지러워요. 하고 나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지쳐요. 그래서 언제나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또 나름대로 또 속에 쌓인 것들이 또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대신 제 그리고 마이크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같이 웃을 수 있는 방송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세계문학 또 단편 하나.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또 이제 방송 볼륨 이거 조절과 제가 컴퓨터 조작이 미숙하다 보니까 시간이 덜라돼서 그 일부 방송을 못하고 바로 2부 한국 역사로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시 본래 취지대로 세계 단편 소설 한 편 읽으면서 또 코멘트 달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화면 전환할게요. 유튜브에서 만년필 하나를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지난 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고요. 무더위가 끝난 뒤라는 창작가 비평사에서 나온 세계 문학 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문학편을 한번 읽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니콜라이 고골이라는 사람의 단편을 읽어볼 겁니다. 약간 느끼하더라도 참으세요. 네, 보이시나요? 화면을 제가 좀 더 줄여서 마이크 여전히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키울게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하겠습니다. 이게 기계를 조작하면 제가 다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네, 워낙 자부비쉬해서 좀 더 키우고
네, 보이시나요? 책이 있으신 분은 책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지만 그냥 라디오를 듣듯이 그냥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예. 이 빨간 것이 안 보이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요. 좀 화면을 키우려면 이 빨간 것이 보일 수밖에 없네요. 네. 양쪽을 다 보이면 글자가 너무 적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래도 잘 안 보이는데. 아, 독서대 이뻐요. 죽었어요. 정말로 죽었어요. 누가 3년 동안 도서관에서 안 갖고 가더라고요. 도서관 예전에 일을 했었는데, 예. 제 거는 지금 이게 케인 카메라가 있는 데는 이제 스탠드 독서대로 해놓고 이쪽은 이제 그냥 좌식 독서대로. 예. 자, 외투 읽겠습니다. 저번에 읽었던 게 한발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이번엔 외투라는 작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관청에, 그러나 어느 관청인지는 밝히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이건 마치 책을 사러 간다고 책을 읽거나 책을 빌리는 것이 아닌 책에 깔리는 특별한 일을 하신 것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800번과 813번의 차이. 그 희곡과 소설 811이 아마 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900번대가 프랑스 문학 뭐 이런 거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번호대. 네. 어느 관청이건 어느 연대이건 어느 사무실이건 하여튼 관리들만큼 화를 잘 내는 사람들도 드물다.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봐요. 이제는 일반인들까지 자신이 당한 일을 마치 사회 전체가 모욕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곤 한다. 저는 18,000권 전권을 모두 청구 기호대로 꽂고 4,000권이나 제가 버리는 걸요. 책 한 권 한 권 먼지도 사갖고 18,000권. 오. 그런데 또 시기 지나면 이제 수납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책을 버리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책들도 있어요. 몇 권은. 이제는 일반인까지도 자신이 당한 일을 마치 사회 전체가 모욕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곤 한다. 어느 도시인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아주 최근에 어느 경찰서장이라는 이가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자신의 거룩한 이름이 함부로 남용된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두꺼운 한 권의 다소 낭만적인 내용의 글을 증빙서류로 첨부했는데 그 글에는 10쪽에 한 번씩 경찰서장이 등장하고 심지어 몇 곳에서는 완전히 술에 취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그러니 불미스러운 일에서 벗어나려면 문제가 되는 곳을 그냥 어느 관청쯤으로 부르는 편이 낫겠다. 그 어느 관청에 어떤 관리가 근무하고 있었다. 아주 뛰어나다고는 결코 말할 수는 없고 키가 땅딸막하고 그 관리는 약간 얼근 자국이 있는 불그스름한 얼굴에 눈에 띄게 시력이 나빴으며 이마가 조금 벗겨지고 양볼에 주름이 진 데다 낯빛은 말하자면 치질 환자 같았다. 어쩌겠는가. 빼째 부르고 기웃하신 것을 관등에 관해 말하면 놀라지 마세요. 제 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초등학교 책은 가져올 수도 없죠. 버리는 것들의 숫자와 맞아야 돼서 외국 문화는 좀 느끼하게 읽습니다. 번역투니까요. 버터를 잔뜩 입에 불고 계속해서 읽어보겠어요.
그는 소위 말하는 만년 구급관리였다. 아시다시피 발표도 끽소리 한번 못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훌륭한 습성이 있는 온갖 종류의 작가들이 마음껏 놀려대고 비꼬는 바로 그 구급 말이다. 그 관리의 성은 바시마치킨이었다. 이름만 봐도 바시마크에서 유래한 성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것을! 그래 알았다. 그러나 언제 어느 시대에 어떻게 바시마크에서 유래되었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심지어 외가 쪽 식구까지도 바시마치킨 집안 사람들은 모조리 을에 구두를 신고 다녔고 발음 어려워. 바시 밑창도 1년에 3번 정도만 갈았다. 그의 이름은 아까끼 에비치였다. 이름 그냥 버라이어티해요 그냥. 아마도 독자에게 이름이 다소 이상하고 진기하게 여겨지겠지만 자기도 안 해. 그렇지 이름 이상해 그냥. 그러니까 아까끼 에비치 아까끼 에비치. 아우. 확실히 말하자면 일부러 그런 이름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끝내 그렇게 된 것이다. 그 사정은 이러하다.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아까끼 예비치는 3월 23일 저녁 무렵에 태어났다. 고인이 된 그의 어머니는 관리의 아내로 마음씨가 아주 고운 여자였으며 응당 그렇듯이 아기에게 침례를 주어야 했다. 엄마의 문에 맞은편 침대에 아직 누워있었고 오른쪽에는 의회에서 의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 뛰어난 이바노비치 에로시킨이 대부로 욕하는 것 같죠? 그냥 읽게요. 밑창을 1년에 몇 번을 갈아야 되는 게 정상인가요? 정상입니다. 많이 걸을수록 빨리 달아요. 오죽했으면 예전에 그것이 닿는 것이 싫어서 구두에 쌀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이름 너무 어렵다 이거. 아까끼. 경찰관의 아내이자 보기 드물 정도로 선행을 잘 베푸는 아리나 세메노브나 벨러브슈 시코바가 대모로 서 있었다.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대부로 쓴 사람이 이바노비치 에로시킨이고 대모로 쓴 사람이 아리나 셰메노브나 벨러브류 시코바. 아리나 셰비오 노부나 벨러브류 시코바. 오케이. 산모에게 이 세 가지 이름 가운데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했다. 목기나 소씨로 부르든지 아니면 순교자의 이름을 따서 호주다 짜드라고 부르라는 제안이 있었다. 그래서 구두쇠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게다가 요즘은 흙길이라든지 자갈길이 아닌 아스팔트 같은 길이 많아서 고이된 산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싫어요 라고 말했다. 무슨 이름이 다들 그 모양이람.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달력을 한 장 넘겼다. 이번에는 다시 뜨리필레, 둘라, 바라시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이 거명됐다. 아이고 이건 버리로군. 조금만 화면을 덮어. 늙은 산모가 중얼거렸다. 무슨 이름들이 다 이 모양이야. 정말이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네. 바라다뜨나
발을 흐라면 또 모르지만 뜨리필라와 바라시라니 달력을 또 한 장 넘겼다. 빠뿌시 카이와 바으찌씨. 할 수 없죠. 알겠어요. 산모가 말했다. 그의 운명이 그런가 보군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편이 한결 낫겠어요. 아버지가 아까끼였으니 아들도 똑같이 아까끼라고 하지요. 네, 흔하게 검소한 사람들이 말할 때 구두쇠라고들 하는데 한국에선 구두쇠라는 말보다는 자린고비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아, 그렇죠. 구두쇠란 말보다 자린고비. 괜히 이제 밥상에다가 굴비 하나 엮어놓고 간장 찍어 먹고 뭐 그런 그 유래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아까키 예비치라는 이름이 생겨난 것이다. 아이는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마침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고 마치 구급관리가 될 것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얼굴을 찡그렸다. 모든 일이 바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것이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인데다 다른 이름을 지을 방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독자가 직접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들려드리는 바이다. 그가 언제 어떤 시기에 관청에 들어갔는지 또 그를 관직에 앉힌 사람이 누구인지는 어느 누구도 기억할 수 없었다. 비록 부장과 국장이 수없이 바뀌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언제나 같은 자리와 같은 직위에서 서기로서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가 아마도 제복을 입고 이마가 벗겨진 채 구국 관리가 되기 위해 이미 완전한 준비를 하고 세상에 태어난 모양이라고 믿게 될 정도였다.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구국 공무원 스타일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관청에서는 모두들 그를 아무렇게나 대했다. 경비는 그가 지나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날아온 파리 한 마리가 응접실을 지나가는 듯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만큼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인물은 아니고 그냥 흔하게 인정된다는 것이죠. 상관들은 그를 냉정하고 난폭하게 대하기 일쑤였다. 함부로 대했다는 소리겠죠. 어떤 대리라는 작전은 정서해 주시오 라든가 이거 재미있고 좋은 일감이지요 라든가 예의범절이 바른 부서에서 사용되는 접대형 말 한마디 없이 코앞에 서류 뭉치를 불쑥 들이밀었다. 그러면 그는 누가 일을 맡기는지 그 사람이 그럴 권리가 있는지 어떤지에 관계없이 종이만 바라보고는 일을 맡았다. 놀라지 마세요. 제 손이에요. 그렇게 아낀 것을 다른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서 나라에선 자린고비란 비를 세워줬다고 해요. 그런 뒷배경 이야기. 저도 그 뒷배경 이야기는 몰랐던 사실이네요. 단순히 그냥 그렇게 인색했던 것만은 아니라, 그렇게 뒤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은 검소하게 살면서, 이제, 또 그런 사실이 또 있었네요. 또 새로운 정보. 그는 종이를 받는 대로 즉시 글씨를 써내려갔다. 젊은 관리들은 사무적인 기질을 최대한 발휘하며 그를 비웃고 조롱했으며 심지어 그의 면전에서도 그에 대해 꾸며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의 집주인인 70살 먹은 노파까지 들먹거리며 그가 노파에게 맞고 산다느니 언제 노파하고 결혼하느냐고 묻기도 했고 종이 부스러기를 그의 머리 위에 뿌리면서 이것은 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거네요. 그러나 아까기 에비치는 눈앞의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는 일에도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편집글을 쓰는데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았다. 농담이 도를 넘어 지나치게 그의 팔을 건드리며 이를 방해하면 그지야. 날 좀 내버려 둬요.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거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말한 단어들과 목소리는 어떤 이상한 힘이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듣고 있노라면 어느새 연민의 정이 솟아나 취직한 지 얼마 안 되어 남들을 따라 아무 생각 없이 그를 조롱하던 어떤 젊은이는 갑자기 뭔가에 찔리기라도 한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그 젊은이 앞에는 마치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고 그때까지는 다른 모습으로 보였다. 어떤 종잡을 수 없는 힘이 그를 한때는 유쾌하고 사교적인 사람들로만 여기고 알고 지내던 동료들과도 멀어지게 했다.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젊은이는 가장 즐거운 순간순간에 이마가 벗어진 작달마간 관리가 사무치는 말로 날 좀 내버려 둬요! 왜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거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사무치는 말 속에서는 나도 당신들의 형제요! 라는 또 다른 소리가 묻어나는 것이었다. 그러면 이 가련한 젊은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그 평생 동안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를 하느님 맙소사. 누구나 알만한 세련되고 품위 있고 명예로운 사람들조차 그 고상하고 점잖고 자랑스러운 인품의 이면에 얼마나 잔인하고 무례한 면이 감춰져 있는지를 깨닫고서 얼마나 몸소리쳤는지. 유리님, 지식 인정! EBS에서 방송으로 하시기도 했는데 그걸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책자로 낸 것이 있다. 아, 그래요? 주니어 지식이라는 책도 있다. 아, 그런 책도 있어요. 아우, 새로운 정보, 땡큐! 화면 보이시나요? 글자는 잘 안 보이시지만 좀 화면을 크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들한테 불친절한 방송 만년필 하나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 주니어 지식이라는 이 책이라는 것은 처음 접해봤으니까요. 네. 아,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책을 못 봤던 것 같아. 주로 철학, 역사 뭐 이런 쪽 소설,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책들. 저는 일반 도서관이었으니까요. 일반 도서관에서 일했으니까 학교 도서관 같은데 아이들 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그렇죠. 문학책도 많고 역사책, 그다음에 오히려 한국 소설보다는 그 뭐지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이런 소설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읽는 것들, 그리고 연금술사 뭐 이런 책들, 이런 책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 기본적으로 구매할 때 이제 한 권씩 구매하지 않고 그런 것들 많이 나가는 책들은 또 여러 권 두잖아요. 그처럼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은 아마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이트 노벨? 그 열정 뭐 연애 뭐 이런 소설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책을 제가 지금 구매하지 않아서. 네, 다음에는 또 이제 그런 책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작했으니까 그까지 가보겠습니다. 좀 더 제가 따분하실지 모르니까 그럼 빨리빨리 좀 읽어볼게요. 레츠고! 다순이 열성적으로 일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아니, 그는 예정을 품고 근무했다. 정사는 일에서 그는 다양하고 즐거운 자신만의 어떤 세계를 발견한 것이다. 아, 그렇군요. 즐거움은 그의 얼굴에도 나타났다. 그가 특별히 좋아하는 글자도 있었다. 일을 하다가 그 글자를 접하면 몹시 기뻐서 미소를 짓고 윙크를 하면서 입으로 글자들을 불러보곤 했다. 그 때문에 그가 깃털 펜으로 써내려가는 글자 하나하나를 그의 얼굴에서 읽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일에 대한 열정만으로 본다면 자신도 놀랄 일이겠지만 오급직책을 하살만도 했다. 아, 그렇군요. 복받을 일이에요. 축하해요.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고작 독설가인 그의 동료들의 표현대로 허름한 제복 단추와 엉덩이 치질 뿐이었다. 에그머니나.
그렇다고 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느 선한 국장이 오랜 기간의 근무를 취하하고자 평범한 청소 업무보다 좀 더 중요한 지청을 그에게 맡기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그는 이미 다 작성된 일감을 갖고 다른 관청으로 가는 문서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다. 표제를 바꾸고 동사를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꾸는 일일 뿐이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네요. 찻! 이 새로운 업무는 너무나도 부담이 되어서 그야말로 땀을 뻘뻘 흘리던 그는 끝내 이마를 훔치며 말했다. 못하겠어요. 차라리 청소하는 일을 맡겨주십시오. 그 후로 그는 항상 청소만 하게 되었다. 그에게는 청소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옷차림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제복은 녹색이 아니라 붉고 쓰레한 빛이 감도는 밀가루 색이었다. 더럽게 추잡한 옷이네요. 제복의 깃이 좁고 낮아서 그 깃 사이로 비어져 나온 그의 목은 사실 길지 않은데도 유별나게 길어 보였다. 그 모습이 마치 러시아에 있는 외국인. 놀라지 마세요. 제 손이에요. 페이지를 넘기고 라노벨이란 게임 속에 넣은 것도 봤어요. 여권 내라오라는 게임의 뒤에 라노벨을 숨겨서 챙겨오고. 수수께끼 풀이는 저녁 식사 후에라는 책 재미있어요. 수수께끼 풀이는 저녁 식사 후에 제목이 이거고, 이런 추리 같은 소설들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추리 같은 소설. 저는 개인적으로 라노벨이랑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셜록 홈즈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중에? 네. 머리에 너무나도 많이 달고 다니는 네.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석고로 만든 고양이를 못 같았다. 제목에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묻히고 다녔다. 지푸라기나 실밥 따위가 붙어 있었다. 게다가 무슨 재주인지 쓰레기를 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창문 아래로 지나간 탓에 그의 모자에는 항상 수박이나 참외 껍질 같은 잡동사니가 얹혀 있었다. 어우, 대단한 데코레이션. 내 앞으로 지나가지 마. 죽여버릴 거야. 그는 생애에서 단 한 번도 거리에서 매일 일어나고 진행되는 일에 알다시피 그 꿰뚫어보는 기민한 눈싸미로 길 건너에서 걷고 있는 사람의 터진 바지 솔기까지 가려내는 그의 젊은 동료가 쳐다보는 것, 그만큼 조롱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의 얼굴에 능청스러운 웃음을 흘리게 만드는 것에도 관심을 둔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아가기 에비치는 역시 어딘가에 눈길을 돌렸을 때도 가지런한 자신의 필체로 씌어진 글씨들이 그 위에서 어른거리는 듯하다가도 느끼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다가 어디선가 갑자기 짠짠짠짠짠짠짠짠 튀어나온 말대가리가 그의 어깨 너머로 불어나온 콧김이 불에 와닿을 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그러면 자신이 지금 정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집에 돌아오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식탁에 앉아 수프와 양파를 곁들인 쇠고기를 무슨 맛인지도 모른 채 음식에 파리가 붙어 있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이상한 것이 잘못 빠져 있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먹어치웠다. 뱃속이 어느 정도 채워졌다 싶으면 식탁에 일어나 잉크병을 꺼내어 집에 가지고 온 서류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똑깍똑깍. 그런 일이 없을 때면 재미삼아 보관해둘 요량으로 필사본을 만들어 두었다. 더럽게 재미없게 지내는 사람이네요. 그런 서류들은 문체가 특별히 아름답기보다는 새로운 인물이나 아주 중요한 사람에게 가는 것들이었다. 베제르부르크의 잿빛 하늘이 완전히 어둠에 잠기고 모든 관리들이 각자의 봉급 수준과 취향에 맞춰 배불리 식사를 마친 뒤 관청에 펜 놀리는 소리와 분주함,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불가피한 일들.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서 셜록 홈즈의 모험이 재미있고요. 아, 그런가요? 아, 카메라의 문제구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불가피한 일들, 일에 미친 사람들이 자진해서 때때로 필요 이상으로 떠맡았던 업무들을 끝내고 모두들 휴식에 들어갈 무렵, 남은 저녁 시간을 즐기고자 마음먹은 관리들은 재빨리 극장으로 온갖 모자를 구경할 수 있는 거리로, 또 크지 않는 관리사의 새 우상으로 떠오른 어느 용모가 아리따운 아가씨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자신을 불태우는 연애적으로 달려간다. 이도저도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4층이나 3층에서 작은 방 2칸에 현관이나 부엌이 딸린 집을 몇 끼 식사와 노는 것을 포기하고 꽤 큰 희생의 대가로 사들인 램프나 이것저것 유행에 따른 물건들로 장식해놓고 사는 동료를 찾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관료들이 친구들의 작은 아파트를 찾아 카드놀이를 즐기고 건빵과 차를 나누고 기다린 담뱃대의 연기를 빨아들이다가 카드를 돌리는 막간을 이용하여 러시아인이라면 누구나 거절할 수 없는 상류 사회에서 흘러나온 이런저런 유언비어를 떠들어대거나, 아, 문장 더럽게 길어요. 정 할 말이 없으면 팔권의 동산에 말꼬리가 잘렸다는 신고를 받았다는 어느 사령관에 대한 오래된 일화를 되풀이하는, 한마디로 다들 기분 전환이다 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시간에도 아까기에 미치는 그 어떤 즐거움에도 자신을 내맡기는 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교적이지 않았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쓰고 있어요. 이런 젠장. 그 누구도 어떤 저녁 모임에서든 그를 본 적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쓸 만큼 다 쓰고 나면 내일은 또 하느님이 어떤 정석거리를 보내주실까 하고 미리 내일을 상상해가며 그는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다. 어우, 이런 사람 친구로 두기 싫어요. 400루블의 급료로 자신의 운명에 만족할 줄 알며 살아가던 한 인간의 평화로운 삶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고, 아마도 또 그렇게 순조롭게 노년까지도 흘러갔을 것이다. 딴딴딴딴딴딴, 제 손가락 지나갑니다. 어우, 저 표시는 뭔가요? 얼음덩어리? 어우. 저는 그냥 유리님의 키키키만 읽겠습니다. 키키키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캣. 어우, 이모티콘을 읽을 수 없어요. 한글로 써주세요. 자음만 3개로 써주지 마세요. 어제 자음 3개 맞추느라 힘들었어요. 한글에는 기본적으로 자음이 많이 들어가봤자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죠. 자, 고대 문자도 아니고 한글 표준어로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제 술 취하신 분이 자음을 3개 써주셔서 힘들었어요. 본인은 똑박똑박 쓰고 있다던데 저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다고 여튼간에 9급 문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상급 문관, 7급 문관, 또 어떤 공직자들, 심지어는 청원 같은 것을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고 또 누구에게도 해준 적이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누구에게나 닥치는 삶의 길에 뿌려진 갖가지 취향이 없었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아까키 에비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이겠죠. 노년까지 편안하게 청소만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필사 같은 것만 하면서 사는 삶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한테 급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겼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겼다. 자, 베체르부르크에서는 연복 400루블 정도의 급료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에겐 강력한 적이 있다. 아우, 적 등장. 따따따따따단. 그 적이란 다름 아닌 북쪽의 한파이다.
하기야 이것이 건강에 좋다는 말들을 하기도 한다. 아침 9시 거리가 온통 관청으로 출근하는 사람들로 꼭 메워지는 시각에 코끝을 예는 한파에 세찬 일격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기 시작하면 불쌍한 관리들은 코를 어디에 감춰야 할지 어찌할 바를 모른다. 아우 코가 어나봐요. 높은 직책에 나리들도 혹한의 이마가 아프고 눈에서 눈물이 찔끔 쏟아지는 이 순간에 가난한 구급관리들은 때로는 속수무책이다. 유일한 해결책이란 얇은 외투 자락에 몸을 숨긴 채 대여섯 개의 거리를 가능한 한 재빨리 지나 길에서 꽁꽁 얼어붙는 솜씨와 재능이 다시 녹아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경비실에서 말을 똥똥 구르는 것이었다. 똥똥 굴러야 되는군요. 아가기 에비치는 있는 힘을 다해 늘 똑같이 일정한 지역을 달려가는데도 얼마 전부터 등과 어깨가 유난히 시린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는 외투에 무슨 흠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대단한 생각하셨네요. 집에 와서 외투를 잘 살펴보니 바로 등과 어깨 부분에 두세 군데 구멍이 뚫려 거친 무명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빵꾸가 났네요. 빵꾸. 양복지는 거의 속에 비칠 정도였으며 안감도 낡아 누더기 형국이었다. 아가기 예비치의 외투는 또한 동료들의 놀림감이 되곤 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별로 알아두고 싶진 않았지만 여하튼 네가 알아니까 알아보겠어요. 심지어는 외투라는 첨자는 이름 대신에 망토라고 불리기도 했다. 망토? 슈퍼맨인가요? 사실 모양이 다소 이상하기도 했다. 외투의 다른 약한 부분에 덧대기 위해 옷깃을 조금씩 떼어 쓴 바람에 외투깃이 해마다 줄어든 것이다. 아까기처럼 아끼고 또 입었나봐요. 아끼고 또 입어서 입다 보니까 다 줄어들었대요. 재봉 사이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오 예스. 역시 화면을 재봉 솜씨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탓인지 덧댄 부분은 헐렁해 보이기가 흉했다. 보기가 흉했다. 사태를 파악한 아까키의 비치는 외투를 페트로비치에게 가져가기로 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일부는 항상 이렇게 시작해요. 페트로비치는 컴컴한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4층 어딘가에 살고 있는 재봉사로 외꾸 눈에다 얼굴은 반점으로 온통 얼룩덜룩했지만 관리 제복이나 다른 바지며 예복을 고치는 솜씨는 꽤 괜찮았다. 물론 술이 취하지 않는 상태에서 머릿속에 땅 궁리를 하고 있지 않았을 때는 그러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재봉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듯 하기도 싶다. 하지만 소설이라는 것이 원래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분명히 해두어야 하는 법이라니 뭐 어찌할 수 없이 여기서 페트로비치에 관해 잠시 살펴보겠다. 그는 처음에는 그냥 그리고리라고 불렸고 어느 지주댁의 농노 출신이었다. 그가 페트로비치로 불리게 된 것은 휴가 비용을 받은 뒤 모든 주길마다 술을 퍼마시기 시작하고 나서부터였다. 처음에는 큰 축일에만 술을 마시던 것이 차츰 달력에 십자 표시가 있는 교회 축일만 되면 가리지 않고 술을 마셔댔다. 그런 면에 본다면 그는 옛 관습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굿모닝 아프리카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말다툼을 할 때도 아내를 송무링이 독일 여편네니 하고 불러댔다. 이 재봉사가요 굉장히 언어가 고급져요.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요. 아내 이야기도 나왔으니 그녀에 대해서 한두 마디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듯하다. 모든 인물을 다 소개하는 게 러시아 문학의 작법인가봐요. 굉장히 지루해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녀에 대해 알려진 것은 별로 없으며 단지 페트로비치에게 아내가 있고 셔를 두르는 대신 머리에 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사실만 잘 알려져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미모를 자신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듯했다. 그래도 최소한 근위대 병사들만이 그녀와 만나면 모자 아래를 흘낏 보고 몰래 신호를 보내고 특이한 목소리를 내는 정도는 됐다. 이런 목소리요.
페트로비치의 집으로 난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사실대로 말하자면 알다시피 베체르부르크 집들의 컴컴한 계단이며 어김없이 어디선가 어디서 두구두구두구 제 손입니다. 어디서나 온통 물과 구정물 천지이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서 아가기 에비치는 벌써부터 페트로비치가 가격을 얼마나 부를까 내심 생각하고 있었다. 이 루블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주인이 무슨 생선 요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부엌에 연기가 자욱해 바퀴벌레를 한 마리도 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아우, 연기가 거치면 바퀴벌레가 드글드글 보이나봐요. 그 집안은 가기 싫다. 아가기에 비치는 안주인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부엌을 지나 색칠하지 않는 넓은 나무 탁자 앞에 터키 총독처럼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페트로비치가 보이는 방으로 들어섰다.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손, 저요 손, 저도 손. 혼자서 말합니다. 많이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러시아 문화과 또 한국 문학이 좀 다른 점이 많으니까요. 이들의 또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그 인물들에 대해서 흉을 보는 뭐 이런 식의 문학이니까요. 또 이런 것을 보면 또 교양 상식을 넓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는 문학일까요? 러시아나 필리핀, 뭐 이쪽 동남아시아, 그 유럽 쪽, 동유럽 쪽이나 또는 나중에 제 아프리카 쪽 문학도 한번 읽어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작업적인 재봉사들이 늘 그렇듯이 그도 맨발이었다. 이미 아까키에비치의 눈에 익은 커다란 그의 발가락과 거북이 등껍데기처럼 두껍고 딱딱한 발톱이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왔다. 페트로비치의 목에는 실타리가 걸려있고 무릎에는 헌 옷이 놓여있었다. 그는 벌써 3분 동안이나 애썼지만 애쓴 게 무엇인지 이제 나와요. 바늘에 실이 꿰어지지 않아 몹시 화가 나 있었으며 성격 정말 먹었네요. 방이 어둡다느니 실이 못쓰겠다느니 하며 소리내어 투덜거리고 있었다. 이런 망할 것!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정말 이게 먹이로군. 전화에 못된 것 같으니. 아까기 에비치는 하필 페트로비치가 화를 내고 있는 순간에 찾아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억수로 운도 없군요. 사실 그는 페트로비치가 약간 허세를 부리거나 그의 아내가 술에 푹 쩔었네, 이 애꾸는 망나니야 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때에 주문하기를 즐겼다. 더럽게 눈치 없다는 소리죠. 그런 상황이면 페트로비치는 보통 고집을 꺾고 손님이 부른 가격에 흔쾌히 응해주었으며 매번 심지어는 냅다 절을 하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고 나면 사실은 아내가 찾아와 남편이라는 작자가 술에 취해 싼값에 일을 맡긴다고 징징거리며 하소연했을 것이다. 그러나 씻꼬빼이까 발음도 어려요. 씻꼬빼이까짜리 하나만 더 보태주면 그만이었다. 이게 도래단인가봐요. 그런데 지금의 페트로비치는 취하지 않은 것 같았다. 깐깐한 성격의 고집쟁이라 진정. 얼마나 높은 가격을 부를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아까키에비치는 이것을 순간 깨닫고는 말하자면 죄다 없었던 일로 하고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페트로비치가 애꾸눈을 가늘게 뜨고 뚫어지게 바라보자 아까키에비치는 어쩔 수 없이 말문을 열었다. 페트로비치, 잘 있었나? 나리도 강령하시지요. 페트로비치는 이번엔 어떤 먹이를 가져왔나 살피는 듯 아까키에비치의 손을 곁눈질해가면서 대답했다. 페트로비치, 여기 자네에게 맡길 것이 있네. 그게
아깝게 비치는 말을 할 때 전치사, 부사에 그러니까 뭐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소사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게다가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하면 문장을 끝낼 줄 모르는 습관까지 있었다. 그래서 종종 이건 사실 진짜로 말하면 같은 단어들로 말을 꺼내고 나서는 진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랬다는 것도 있고서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하곤 했다. 뭔데요? 동시에 빼들어비치는 애꾸눈으로 어깨새서부터 소매, 등, 팔, 안쪽, 단추구멍까지 제복을 구석구석 훑어보면서 물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원래 그의 일이기 때문에 그에겐 아주 익숙한 일이었다. 그런 일을 재봉사들의 습관이다. 이것은 그가 사람들을 만나면 맨 처음 하는 일이었다. 슈, 내가 말이지, 페트로비치, 외투가 말이야, 양복치가 여길 봐. 다른 데는 전부 멀쩡한데 좀 먼지가 안긴 했어도 말이야. 하긴 좀 낡아 보이지만 그래도 새 것 같아. 자, 여기 한 군데가 좀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어우, 다시 오셨군요. 반가워요. 굿모닝 아프리카. 튕기셨나요? 나가면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등 쪽에 그리고 한쪽 어깨가 닿아서 구멍이 났네. 그리고 이쪽 어깨도 조금 튕겼어요. 이런 그래도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쪽 어깨도 조금 이게 전부야. 간단한 일이지 뭐. 페트로비치는 그 망토 같은 외투를 집어 탁자 위에 펴놓고 한참 동안 살펴보다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그런 어떤 장군의 초상화가 그려진 둥근 담뱃갑을 집으려고 창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 담뱃갑에 그려진 초상화는 손가락으로 뚫린 얼굴 부분에 구멍을 사각형 종이 조각으로 떼어놓아서 어느 장군인지 알 수가 없었다. 코담배 냄새를 맡고 난 후 페트로비치는 양팔로 그 망토를 대충 펼쳐 들더니 불빛에 한번 비춰보고 또다시 머리를 내줬다. 그런 다음 안감 쪽을 또 뒤집더니 또 한 번 고개를 내줬고 다시 종이로 떼운 장군 초상이 그려져 있는 담뱃갑 뚜껑을 열어 담배를 코에 갖다 대고는 뚜껑을 다 뒤로 감추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언제든지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책 읽기는 중단됩니다. 안 되겠는데요. 고칠 수가 없겠어요. 혹시 완전히 망가졌네요. 아깝게 비치는 그 한마디로 가슴이 철렁했다. 왜 안 된다는 거야, 페트로비치? 그는 거의 애원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말했다. 겨우 어깨가 좀 다른 것뿐인데 사실 자네에게 덧댈 만한 천이 있지 않나? 그래요. 천 같은 거야 뭐 얼마든지 있죠. 하지만 꿰맬 수가 없어요. 너무 심하게 사가서 바늘 갖다 대면 찢어질걸요. 찢어지면 어때? 또 즉시 기우면 되지. 덧댈 수가 없어요. 받쳐주는 게 아니라 달아버린 옷감을 더 잡아당길 테니까요. 말이 양복치지. 바람만 불어보세요. 금방 갈갈이 찢겨 날아갈 텐데요. 그래도 그만이요! 말씀하셨지만 어떤 거 이제 고민을 말씀해 주시면 그만됩니다. 괴롭지요? 더 괴롭힐 거예요.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이팅! 바람 불면 찢어질 옷은 도대체 어떤 옷일까요?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상상하지 않을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보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네 참. 바람 불면 찢어지면 방귀껴도 찢어질라나? 갑자기 이런 상상이 들어요. 안 돼요! 페트로비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전혀 손댈 수가 없어요. 화면이 옮겨졌어요.
완전히 엉망이에요. 이제 겨울 추위도 다가올 테니 잘라서 각반이나 만들어 쓰는 게 나아요. 추울 땐 양발만으로 따스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이것도 독일 놈들이 돈을 더 많이 넣고 다니려고 개발한 것이지요. 외투는 새로 하나 맞추셔야겠네요. 새로라는 말에 아깝게 비치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뒤죽박죽돼 보이는 것 같았다. 돈 쓸 일 생각하니까 머리 아파 뭐 이런 거겠죠? 얼굴에 종이를 갖다 붙인 페트로비치의 담뱃갑 뚜껑이에 장군만 제대로 보였다. 각반이요. 각반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각반이라는 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러시아에서 쓰는 어떤 헝겊 같은 거 같은데요. 한번 우리 국어사전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화면 전환. 각반. 각반이 뭔지 걸레 조각 같은 거 같은데. 각반. 미래 사무 가보. 이런 거 싫어. 잠깐만. 이런 식으로 사전. 어학사전에 각반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각반이 뭐지 진짜? 각반이라 만들었어요. 여기 있네. 걸음을 걸을 때 아랫도리를 가든하게 하려고 발목에서부터 무릎 아래까지 감거나 싸거나 하는 띠, 헝겊, 가죽 따위로 만들며 바깥쪽으로 끈으로 엮는 건 말아붙이는 거 있음. 게트르? 이게 뭔 말이야? 무릎 아래까지 감거나. 사진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진을 찾아봐야 쉬울 것 같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복에 걷는 뭐 데님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발목 보호대? 발목 보호대. 발목 보호대. 우리 사진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바로 또 멀티플레이 읽기. 각반 하민산업 뭐 이런 거 말고. 그럼 우리 보호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호대를 만든다 이런 소린가 봐요. 이렇게 사진이 나온 거 보니까. 다른 사진 없나? 각반. 무다예술 각반. 이미지. 이미지 더보기.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 소리네요. 이렇게. 각반. 보호대. 그쵸? 발목 보호대. 그쵸? 발목 보호대. 채장을 안 읽으셔. 채창이 뭔 말이에요? 채창. 채창. 저도 각반이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또 알게 됐네요. 어디까지 읽었지? 일단 화면은 다시 우리 책으로. 채팅창. 채팅창. 채창. 찾고 있을 때는 이게 화면이 뜨면은 지금 넓게 퍼져 있어서 채팅창이 잘 안 보여요. 너무 어린 학생들 대상의 방에 매니저만 오래 와서 어,
화면이 좀, 아, 잘렸네.